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시름을 비켜가는 사람 윤달 길일 연유. 사람들 대부분은 언제나 하나둘씩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느긋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자녀 13명을 둔 노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재산이 특별히 많지 않지만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냈고 아들 12에 딸 하나를 모두 결혼시켰으며 자식들은 모두 효심이 깊었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변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자 노인은 이것도 삶의 일부라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모여 앉아 홀로 된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지 상의했습니다. 맏아들을 비롯해 모두 서로 자신이 모시겠다고 말했고 결국 12아들이 한 달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합의했습니다. 딸은 자식 아닌가요?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외딸이 이렇게 말하자 형제들이 윤달에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은 여벌달이라고 부르며 음력 1년 1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정상 공달이라 귀신이 돌아다니지 않는 까닭에 뭘 해도 무탈한 달로 여겨서 이사나 집수리 혹은 수의 제작을 이때 했습니다. 이후 노인은 유람하듯 12아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서 한 달씩 머물렀습니다. 노인은 자식 집에 따뜻한 방에서 만난 음식을 먹고 손주들 재롱을 보며 즐겁게 지냈고 윤달이 들면 딸네 집에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며 아무 시름 없는 노인이란 뜻의 무수옹으로 불렀습니다. 노인이 이것저것 옮겨가며 지내자 무수옹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졌고 서울에 있는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그 소문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과인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세상에 시름 없는 노인이 어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들여라. 즉각 노인에게 이꼴하라는 명이 떨어졌고 당시 한강 남쪽에 있던 노인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불이 나게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아무 걱정 없다던데 사실인가? 어찌 근심이 없는가? 소인 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먹고 사는데 근 지장 없으므로 마음에 근심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탐복하면서 오색 찬란한 구슬 하나를 넣은 조그만 주머니를 무수옹에게 내주면서 말했습니다. 과인이 주는 정표이니 잘 간직하고 있다가 과인이 다시 부르거든 가지고 오라. 노인은 감격스러워하며 사례의 절을 올린 후 귀한 선물을 들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루터에서 배를 탄 노인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기에 그리 즐거우신가요? 배사공이 노를 저어가면서 무수옹에게 묻자 노인은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님을 배웠고 선물까지 받았노라며 오색 구슬을 꺼내서 자랑 삼아 보여줬습니다. 배사공은 구경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강물에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배사공이 뒤늦게 사과했지만 구슬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무수옹은 구슬이 떨어지는 순간 깜짝 놀라 크게 당황했으나 이내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지 않소. 그런데 이 일에는 무수옹이 모르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사람을 시켜서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했으니까요. 이는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주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임금의 예상대로 노인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그 근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설마 또 임금을 볼 날이 있겠냐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무수옹이 집에 돌아와
자식들에게 구슬 이야기를 꺼내자 오히려 자식들이 더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염려 말고 평소대로 지내자꾸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임금의 명을 받은 사자가 무송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전에 하사받은 구슬을 반드시 지니고 내일 궁궐에 들어오시랍니다. 난처해진 무송은 좌불안석이 됐습니다. 특별하고 희귀한 구슬인지라 모방품을 만들 수도 없고 그냥 들어갔다가 무슨 벌을 받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구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무수웅이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그때 무수웅의 맏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 음식상을 차리려고 생선 여러 마리를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배를 가르는데 한 마리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르 굴러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구슬을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렸고 무수옹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란다. 임금님이 내게 주신 구슬. 그러자 식구들은 모두 웃으며 기뻐서 손뼉을 쳤고 차린 음식을 맛나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수옹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 대궐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밝은 얼굴로 싱글봉글하자 전에 보았던 뱃사공이 별일이라는 표정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공은 노인이 구슬을 찾은 줄 몰랐기에 무수옹의 근심 없는 얼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수옹은 임금님을 또 뵈러 가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뱃사공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시 구슬을 찾았냐고 물었고 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외의 소식에 깜짝 놀란 뱃사공은 그 구슬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만 지었습니다. 무수옹이 궁궐에 들어오자 임금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인이 준 구슬을 가지고 왔는가? 그렇사옵니다. 무수옹은 대답과 동시에 품에서 오색 찬란한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뜻밖의 일에 당황한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 뱃사공이 구슬을 물에 빠뜨린 것으로 아는데 어찌 된 일인고? 무수옹은 그랬었다면서 며느리가 생선 뱃속에서 구슬을 되찾은 사연을 상세히 알아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소. 그대는 과연 무수옹이요. 이리하여 노인은 임금에게까지 무수옹이란 사실을 인정받았고 남은 생을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라.